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송권의 혼술 9월 3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페이스북에 게재한 글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간호사와 의사를 이간질하는, 갈라치기 하는, 그래서 의사들의 항복을 좀 받아내려는, 그렇게 해서 제가 오늘 아침 조간 딱풀에서 전해드린 대로 목적이 있었죠. 공공의대 그리고 공공병원 이런 것을 만들어서 현 정권 주변 사람들의 자녀들이 의과대학에도 쉽게 가고 의사 면허증도 받고 그런 큰 포부를 가지고 이 법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지금 의사들이 반발을 하는 것입니다. 반발을 해서 물론 의사들도 밥그릇 챙기기 이런 비판을 받고 있지만 어쨌든 그런 큰 목적, 노림수를 가지고 이 의사와 어떤 일전을 벌이고 있는데 정권이 여기서 간호사를 끼워 넣어서 이간질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글 내용들이 정말 이것이 과연 대통령의 글이 맞느냐, 대통령이 어떻게 이런 글을 쓰느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좀 조악합니다. 어떤 이 여러 가지 사실에도 맞지 않고 팩터도 맞지 않고 그런 부분들을 막 섞어서 썼습니다. 어쨌든 간호사들을 막 치고 세우면서 의사들이 파업하느라고 없는 자리에 간호사가 그 짐까지 다 떠맡았다. 그래서 고맙다. 이런 이야기 막 쓰는, 그런 SNS 글이었죠. 도대체 이 글이 어떻게 나왔을까? 그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조금 전에 중앙일보 인터넷판에서 묘한 기사가 단독 기사로 해서 떴습니다. 제목은 이겁니다. 문, 간호사 글은 기획비서관실 작품. 그리고 아직 야당 습성 못 버렸다. 자,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글을 제목을 올리고 부제목이 이겁니다. 안타깝다. 참모들이 대통령의 누가 돼서는 안 되는데. 자, 이 기사 내용이 뭐냐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 참모들이 대통령의 누가 돼서는 안 되는데 이 말은 오늘 오전에 청와대 참모들이 모의 회의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개됐던 문재인 대통령의 간호사 관련 메시지를 두고 참모들끼리 한 말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됩니다. 문재인 청와대 참모진이 이날 오늘 오전에 이런 메시지가 나온 경위를 복귀를 했다고 이렇게 보도에 의하면 복귀를 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되짚어 봤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지금 청와대 쪽의 설명입니다. 청와대에 취재를 한 겁니다. 여권에 취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청와대의 주장이죠. 자, 청와대 쪽에 따르면은 이것이 시작된 것이 어제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모들에게 요구를 한 내용입니다. 참모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파업 의사들은 떠났는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간호사들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준비해야겠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몇 가지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의 요청이 바로 기획비서관실로 전달이 됐다는 것이고요. 항상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은 공식 연설문은 연설비서관이 쓰고 다른 이 주요 회의 발언이나 어제 같은 그런 메시지, 대국민 메시지는 기획비서관실이 담당을 한다고 합니다. 이 두 비서관실은 모두 수석비서관 산하가 아니고 노영민 비서실장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으로 발효하는 직속이죠. 일종의 대통령 직속 비서관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당초에는 이 국정기획상황실이 있었죠. 그래서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이 있었는데 총선 출마를 위해서 윤건영 실장이 나가고 나서 국정기획상황실이 두 개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국정상황실 그리고 기획비서관실 이렇게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획비서관실에서 공식 메시지가 아닌 SNS를 통해서 나가는 이런 메시지는 기획비서관실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 기획비서관은 대통령 선거 때 2017년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캠프의 외곽 조직이었죠. 광흥창팀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양정철 씨가 주도했던 광흥창팀에서 활동했던 오종식 비서관이 맡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대통령이 이렇게 간호사와 관련한 SNS 글을 하나 만들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2시간가량 지난 오후 1시 30분에 해당 글이 게시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구를 만드는 과정에서 지금 논란이 됐던 부분들이 삽입이 된 거죠. 가령 장기간 파업하는 의사들의 짐까지 떠맡아야 하는 상황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 간호사를 격려하면 그냥 간호사를 격려하면 되는데 의사들을 지금 깎아내리는 겁니다. 파업하고 있다. 뭐 현장을 떠났다. 아픈 사람들 곁을 떠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폭염에 방호복을 입고 쓰러진 의료진들을 언급을 하면서 의료진이라고 표현됐지만 이것이 SNS에 나오는 글입니다. 대통령 글에. 대부분 의사가 아닌 간호사들이었다는 사실, 의사가 아닌 간호사들이었다는 사실, 이런 말이 들어간 것이죠. 자, 이렇게 들어가서는 논란이 됐습니다. 갈라치기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심지어 간호사들도 여기서 탐탁지 않게 생각합니다. 거부감을 느끼는 그런 일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중앙일보가 취재를 하니 여권 핵심 인사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일부 청와대 참모가 아직도 야당 시절에 진영을 나눠놓고 싸워서 이기려고 했던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가. 그러니까 청와대 참모들, 오종식 비서관처럼 이 야당 생활을 하다가 이 청와대로 들어간 그 참모들이 아직도 야당 습성을 못 버리는 것 같아. 그리고 아주 점잖게 이야기를 합니다. 청와대는 특정 지지층 대상이 아닌 국민 전체를 향한 메시지를 내야 하는데 안타깝다. 참모들이 안타깝다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중앙일보가 취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중앙일보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SNS의 민감성에 대해서 경험으로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 일은 대통령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하는 참모들의 잘못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참모들에게 책임을 밀었습니다. 자,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대통령의 글일까 그런 의심까지 생긴 이 SNS 글을 놓고 청와대에서는 고위 관계자가 참모들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절차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첫 번째 대통령이 간호사를 좀 격려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시를 하니까 기획비서관실에서 어쩌다 공무원이 된 야당 출신 비서관이 야당 시절에 습성을 못 버렸어. 이 진영을 나누는 그 습성을 못 버리고 이런 거를 썼다는 겁니다. 1시간 반 만에. 그래서 이것은 결과적으로 참모들의 실수다. 이것이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아마 중요한 문제점을 다들 발견하실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청와대 여권 관계자가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서 다 일단은 뭐 책임 떠넘기기, 그러니까 참모들의 책임 떠안기죠. 대통령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워낙 논란이 크니까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책임 떠안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별개 문제입니다. 뭐 대통령 보호하기 위해서 참모들이 우리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 어떤 권력의 특성상 청와대 안의 내부 분위기상.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이겁니다. 자, 대다수가 갈라치기다. 눈이 의심된다. 이 글을 보고 그런 반응을 보였고, 저도 처음에 딱 이거를 보고 이거는 너무 심하다. 그 전에 여러 가지, 제가 아침에 조간닥풀에서 한 10가지 갈라치기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는 종교계까지 갈라치고, 이제 정말 의사와 간호사까지 갈라쳐서 그런 공공의료원, 또 공공의대, 이것을 간첩시키려고 하는구나. 그들만을 위한 공공의대. 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참모들이 야당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넘겼다. 그 SNS에서 글을 올리기 전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겠죠. 대통령 이름으로 나가는데 당연히 재가를 받았겠죠. 그런데 대통령은 그 문제점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수준이 되어버린 겁니다. 참모들이 써준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그 문장들을 대통령이 다 보고도 정말 그래, 참모들이야 야당 시절 섭성을 못 벌여서 그렇다 치더라도 뭐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여권 관계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대통령이면은 특정 집단이 아니고 전 국민을 상대로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가령 이런 경우도 의사와 간호사를 다 합해서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그런 참모들이 야당 섭성대로 써준 것을 그대로 SNS에 실도록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페이스북에 실도록 했다. 그렇다면은 참모들이 써줬다고 그대로 SNS에 올리도록 결제를 한 것은 무능이죠. 무능이고 정말 상황인식을 하지 못하고 자질이 의심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글이 나가서 어떤 효과가 일으킬지, 또 그 전에 글 내용 자체가 이것은 안 맞다, 이렇게 해서 참모들을 오히려 꾸짖고 대통령의 메시지가 아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참모들이 올린 메시지를 그대로 올렸다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전체 국민을 향한 국정운영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냥 야당 시절의 편가르기, 그것을 그대로 습관대로, 참모들처럼 습관대로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이고, 그런 상황이 또 지금까지 나왔던 다른 메시지들도 전부 이런 식으로 참모들이 써주고, 그것을 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본인 이름으로 발표하고 올리고 그랬던 것 아니냐. 여태까지 지금까지 나왔던 국민 갈라치기 메시지들도 친일, 반일 이런 것도 전부 그런 식이 아니냐. 이런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정도 상황 되니까 제가 과거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문재인 민정수석, 시민사회수석, 비서실장 이 참모와 같이 근무를 했던 그때 당시 고위 참모를 지낸 한 인사의 말이 생각납니다. 노무현 대통령 밑에서 청와대에서 같이 참모를 지냈던 사람인데 각종 회의에서 문재인 수석 또 문재인 비서실장과 같이 회의를 했던 사람인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문재인 수석은 본인의 의견을 이야기한 적이 전혀 기억나는 게 없다. 문재인은 본인의 의지, 본인의 입장,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하지 않는 참모였다. 간혹가다 인권 이야기가 나오면은 한두 마디 하고 전부 정부 정책 방향이나 아니면은 국정운영, 전반적인 큰 틀의 국정운영 이런 데 대해서는 본인의 의견을 제시한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대통령이 된 상황에서도 본인의 의지가 아니고 야당 습성에 젖어 있는 참모들이 써주는 그런 메시지를 그대로 올리는 그런 수준의 대통령이라면 앞으로 남은 국정운영도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과거에 어느 언론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과 노무현은 서로 비슷한 점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로 딱 초격해서 말하면은 문재인은 영혼 없는 노무현이다. 동의하십니까? 송문근의 혼술이었습니다.